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마치 초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갑자기 기온이 올라 많이 더우셨죠. 낮 동안에는 땀이 날 만큼 더운 날씨에 벌써 여름이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분도 잘 챙기시고 몸의 리듬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더 따뜻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오 신실하신 주로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14번째 주인공 이성규님의 삶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믿음과 도전,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은 그 이야기에 오늘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은 알래스카 조금 못 가는 곳에 있는 광산 발전소의 기계 기술자 직이었습니다. 그곳은 6개월간 눈이 많이 와서 계곡에는 연간 7,000피트 정도 눈이 쌓여 옛만한 산봉우리가 안 보였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니 이곳 역시 일만 할 뿐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밤 11시에 시작하여 아침 7시까지 밤일을 하니 몸의 리듬이 깨져 건강도 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 고용계약은 시간당 2.85달러이었는데 막상 급여를 받고 보니 2.50달러이어서 항의를 하자 싫으면 나가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회사를 사직하니 회사에서 비행기표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직장을 잃고 다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밴쿠버로 돌아오고 아내는 한국에서 밴쿠버로 입국하여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온화한 날씨에 좋은 경치, 아름다운 공원과 식물원을 즐기며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캐나다 생활이 너무 외로워 내가 집에 없을 때는 혼자서 울다가 내가 집에 오면 전혀 울지 않은 것처럼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한국 대학 학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동안 LA에 있는 황명한 친구로부터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학 학점을 50% 정도 인정해 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다행히도 일할 때 받아놓은 미국 방문 비자가 있어서 1969년 1월 31일 드디어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행 비자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이민국 검사관이 우리 짐에 타자기가 있는 것을 보고 여행길에 예 타자기가 필요한가를 물었으나 제 자신도 예 타자기에 애착을 가지고 LA까지 가지고 왔는지 저도 모를 일이니 서로 웃음으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LA에 오니 늘씬하게 쭉쭉 뻗은 야자수 나무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내의 친구가 공항에 마중을 나와 그 집에서 3일을 지낸 후 우리는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하면서 저는 NIT, 놀트롭 인스티튜트 테크놀로지에 입학하여 2년 후에 두 번째 기계공학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임시 직장으로 벤나이즈시에 위치한 벨리 대학에서 에어컨 엔지니어로 취직을 했지만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 할리우드에 있는 제너럴 푸드에서 스팀 엔지니어 일을 더 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일을 하나씩 그만두다가 결국 둘 다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몸도 한계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키펀치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LA에서는 전문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우리는 발전소가 많은 뉴욕으로 이사할 생각을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서부 여행을 계획하고 금문교를 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갔습니다. 주일 예배 후 아내가 만난 대학 동창을 통해 세계의 굴지 회사인 벡텔파워 코퍼레이션의 엔지니어 슈퍼바이저인 장우령 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제가 원하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1970년 말에 아내는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습니다. 워낙 체구가 작고 허리가 짧아서 출산 전 30일 동안은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하다가 1971년 2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저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커서 아내는 자연분만을 하는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1973년 8월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첫 아이 출산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일남 일녀의 아버지로 의젓한 가장이 되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잘 자랐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3살 때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움직이지 못하여 여러 검사를 했지만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척추 골수를 빼서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어떻게 그런 힘들고 아픈 검사를 시킬 수 있을까 싶어 저는 절대 허용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반복되는 의사 요청에 할 수 없이 골수 검사를 허락했지만 여전히 병명을 찾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아들은 허리가 약해져서 고생을 했습니다. 왠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975년에 우리는 프리몬트시에 집을 샀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저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에 도움을 주려고 인근 은행에서 키펀치 일을 시작했고 저는 벡텔파워 회사에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아칸소주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 제2호기 건설을 위한 발전계 설계를 7년간 하면서 저는 설계 지식을 많이 익혔습니다. 때마침 한국군산 화력발전소 건설 설계에 필요한 엔지니어 슈퍼바이저로 제가 참여하면서
그때 배운 설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1979년 회사에서 LA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국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알리고 싶은 애국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가족이 LA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한국에 군산화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 슈퍼바이저로 고용되어 한국에서 2년 동안 1981년에서 1982년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마련한 여의도 아파트에서 1년을 살다가 아내가 미국이 아이들 교육에 좋겠다고 하여 저만 한국에 남아 본의 아니게 우리는 기러기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1983년도에 캘리포니아 노워크시로 돌아와서 타이완 원자력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다가 1984년도에 다시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영광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슈퍼바이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및 운전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고, 저는 한국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영광 발전소를 위해 해결한 중요한 문제 2가지만 말하자면, 첫 번째, 고온 고압의 파이프가 뒤틀리는 것을 원인 규명 해결했고, 두 번째, 11피트 직경의 콘크리트 냉각수 터널이 진동해서 발전소 건물이 진동하는 문제를 해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저의 지식이 아니고 저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바람꽃 14번째 주인공 이성규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 바로 좋은 수면 습관 만들기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었다. 자주 깨서 깊이 못 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잠의 양보다도 질입니다. 깊고 편안한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자연 치료제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고 낙상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수면 습관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둘째, 낮 동안의 햇빛과 가벼운 활동입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면 밤에 훨씬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환경을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녹차, 콜라 같은 음료는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후 늦게 이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누워있지 않는 것입니다. 20분에서 3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시 일어나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에 대한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이 오히려 수면을 더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일찍 불을 끄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수면은 내일을 더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폭송라이터 중에 존 맥쿠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음악계에서 르네상스맨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재다능한 연주자입니다마는 그가 지었던 대표적인 곡이 크리스마스 인 더 트렌치즈라고 하는 곡입니다. 참호 속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이죠. 이 곡은 1차 대전 당시 실제로 있었던 1914년도 성탄절 휴전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리버풀 출신의 영국군 병사인 프랜시스 톨리버가 2년 전 전쟁터에서 겪은 성탄절 회상하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1차 대전 중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부전선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 여름 전쟁이 시작될 때 많은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쟁은 곧 참호전의 지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시체가 방치된 참호 안에 갇혀서 극심한 피로와 절망감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가족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만찬을 나누고 있을 시각인데 그들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을 뚫고 독일 진영에서 병사 한 명이 살금살금 기어서 영국군 참호 쪽으로 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긴장한 채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 병사가 손들어 하며 총을 들이대자 독일 병사가 손을 살짝 올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어요. 그자 영국 병사도 얼떨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을 한 후에 총을 내려놓고 둘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독일 진영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고요한 합창이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물론 독일말로 불렀겠죠. 이거 원래 독일말로 만든 곡이니까요. 이 노래가 끝나자 이번 영국 진영에서 The First Noel, 저들밖에 찬양이 울려나왔습니다. 이것이 끝나자 엎드려져 절하세, 이 찬양이 터져나왔어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양 진영의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서로 얼싸안고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25일 하루를 휴전으로 선포를 하고 담배와 초콜릿을 나누고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축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를 소개한 후에 존 맥쿠천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온 줄 알았는데 그날 우리는 모두가 집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 속에서 나와 같은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형제를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Two nations, both singing the same carol in the middle of the battle.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전쟁터의 한 폭발 한가운데서 한 목소리로 캐롤을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다.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은 서로 겨누었던 총뿌리를 내리게 하고 마음에 품었던 적대감을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깨어진 관계라도 하나가 되게 해서 마침내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분이 가정 속에 임하시면 깨어진 가정이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그분이 사회 속에 찾아오시면 갈등과 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평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라틴 말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로만 피스라고 부릅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까지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 약 200년간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막강한 로마 군대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마 사람들이 도로망을 만들고 무역을 확장하고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만들었던 그 도로를 통해 바울 같은 사람이 선교하는 데 도움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시는 그 당시 그들이 지었던 건물 중 대다수는 콜로시움, 이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그리고 목욕탕을 많이 지었대요. 폼페이를 가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큰 목욕탕이 옛날에 지어진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까?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가 다 이 시기의 황제들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 로만 피스인 것입니다. 겉모양은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압제가 있고 불평등함이 있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최근에 팍스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평화를 이끌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같긴 한데요.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과연 군사력만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시작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전쟁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I doubt it. 첫 열흘 동안 사용된 비용이 $9 billion, 90억 불이 소요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200불까지 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전쟁, 이것이 과연 세계 평화를 이끄는 전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나 전략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는 5월 10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엄마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A 마더스데이 오브 뮤직 앤 메모리 자선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너링 아워 마더스, 서포어팅 아워 커뮤니티, 힐링 스루 뮤직이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5월 10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UCI 바클레이 극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아르모니아 뮤직 그룹과 UCI 치매 및 뇌질환 연구센터 UCI 마인드, 그리고 소망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엄마와 딸이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평생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은 치매에 걸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가장 끝까지 기억 속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번 마더스데이 뮤직 앤 메모리 콘서트가 엄마와 함께 엄마의 시간 속으로, 엄마의 노래 속으로 들어가 오랫동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 없이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외로움을 견디는 어머니,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워온 싱글맘까지 모든 어머니들이 음악 속에서 위로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따뜻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어머니들의 묵묵한 헌신과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자 합니다. 티켓은 무료입니다. 5월 10일 마더스데이 자선 콘서트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 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5가지 핵심 주제로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뇌레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아픔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전쟁과 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다시 평화와 회복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바라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